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관심이 많은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25살에 첫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직장에 다닌 지 5년 차입니다. 입사 후 4년 반 동안 제가 모은 순자산은 2억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25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7살에 1억, 29살에 2억대의 순자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돈 모으는 거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근 10년을 돈을 모으는 생활을 했던 건데요. 제가 왜 어린 나이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돈을 모으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돈 모으기에 눈을 뜬 건 딱 20살 때였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K 장녀인데요. 대학교를 집이랑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4년 내내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안 그래도 K 장녀인 제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게 되니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라는 책임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대학생 때부터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는데요. 학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학기 중에 식비와 기숙사비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대학생이 되면 기본 생활비 외에도 들어갈 돈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더 이상의 금전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20살 때부터 과외 알바를 시작했고 취업하기 직전까지 5년 동안 과외를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학기 중에 과외로 벌었던 돈이 한 달에 딱 1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110만 원을 전부 다 적금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식비로만 최대한 생활을 하고 제가 모은 110만 원은 전부 다 적금을 들었던 거죠. 보통 방학 때는 과외 개수를 더 늘려가지고 200만 원 이상을 벌기도 했는데요. 200만 원을 벌더라도 저는 많아야 5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금을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모으는 게 재미있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현타가 오고 힘들 때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내 통장에 몇백만 원의 돈이 쌓여있는 걸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대학생 때는 500만 원만 있어도 그게 아주 큰 돈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은 돈의 액수가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커질수록 그 돈의 가치도 계단식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모은 돈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돈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너무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고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도 제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빠듯하게라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저는 진로 고민을 하느라 1년 정도 졸업을 유예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도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돈이 부족해서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경험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게 학업적으로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은 돈이 미국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듯하게라도 예산에 맞는 유럽을 선택했죠. 유럽 교환학생도 어떻게 가긴 했지만 사실 제가 모은 돈만으로는 예산이 꽤 빠듯해서 많이 쪼들리는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도 했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돈이 저의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사실 20대 초반부터 돈을 아껴 쓴다는 게 저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매달 규칙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제가 선택한 일임에도 현타가 오거나 슬펐던 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아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만들었더니 그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옷 한 벌,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었던 나라에 장기 여행을 갈 수 있는지,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지, 1년 동안 졸업을 미루고 여유롭게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는지 등 훨씬 더 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꽤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취업을 한 후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취업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진짜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집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는데
보통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내 집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1억을 모으자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당시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뭘 몰라도 최소 1억은 있어야 내 집 마련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입사하자마자 3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만으로 2년이 지난 후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고, 만으로 4년이 지난 후에는 2억이 넘는 순자산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제 직장 생활 때의 돈 모으기는 대학생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월급이 더 늘긴 했지만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돈을 얼마를 받든 기본 생활비 외에는 전부 다 저축을 했고, 당연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꽤 많이 참으면서 살았어요. 현타가 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큰 돈을 만들었을 때 그 돈으로 훨씬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 저는 만 28살에 남자친구와 함께 분당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없이 딱 남자친구랑 제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물론 제가 아직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던 덕분에 원하던 지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선택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모을 거예요. 10년 뒤에는 우리 가족이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의 자유를 얻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저는 돈을 모으는 것은 나는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어딘가에 돈을 쓰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학생 때의 저는 옷, 화장품, 의미 없는 사치 등에는 돈을 아꼈지만 교환학생, 해외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에는 수년간 모은 돈을 전부 다 썼어요. 취업 후에는 마찬가지로 데이트, 보여지는 것 등에는 큰 돈을 쓴 적은 없지만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 내 집 마련에 모은 돈을 전부 다 써버렸죠. 물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처럼 자기계발, 내 집 마련에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 순간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다만 이것만큼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쓰는 작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큰 목돈을 만들었을 때 이 목돈이 여러분들께 생각지도 못한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에 돈을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돈을 모았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 안녕.